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 그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시카고를 주무대로 밀주매매, 매춘 그리고 살인을 일삼는 갱단인 시카고 아웃핏의 두목이 된 후 그는 밤의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게 된다. 당시 알 카포네는 이지 에디란 애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에디 변호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악랄한 범죄자인 알 카포네를 변호해 그가 감옥에 가는 걸 막아주곤 했다. 알 카포네는 그 의리에 보답하고자 에디 변호사에게 큰 돈을 지불했다. 직접적인 수고비뿐만 아니라 사업 배당금, 조로 하인까지 딸린 성체 같은 맨션에서 식구 전체가 호의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에디 변호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평생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쌓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디 변호사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자기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악독한 범죄에 연루된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줘야 할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강하게 생긴 것이다. 얼마 후 에디 변호사는 고심 끝에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결국 에디 변호사는 아들에게 정의감을 알려주기 위해 사법당국을 찾아가 알 카포네의 끔찍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폭로했다. 에디 변호사의 증언과 증거자료 덕분에 사법당국은 오랜 기간 잡지 못했던 범죄 조직의 두목을 탈세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다. 시카고는 드디어 알 카포네 일당의 악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에 에디 변호사는 외곽의 한 외딴 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삶을 마감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아들에게 위대한 정의의 선물을 남길 수 있었다. 반면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다. 부치 오헤어 중위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남태평양의 렉싱턴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속한 비행 중대가 임무 수행 명령을 받았다. 전투기의 이륙 직후 오헤어 중위는 연료 계기판을 보고 정비사가 실수로 연료 탱크를 꽉 채우지 않은 것을 알았다. 임무를 마치고 모함으로 돌아올 연료가 충분하지 않아 오헤어는 이를 편대장에게 보고했고 결국 오헤어는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혼자 모함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오헤어는 뭔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적국인 일본의 대규모 비행편대가 모함을 공격하러 저고도로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군 전투기들은 모조리 출격해 남아있는 게 없으니 모함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긴박한 상황이었다. 오헤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어떻게든 모함함대로 향하는 일본 비행편대의 기술을 돌리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주저할 틈도 없이 일본 비행편대를 향해 하강해 날개에 탑재한 50인치 기관포를 내뿜었다. 기습에 놀란 적기를 한 대씩 차례로 공격했다. 적의 무너진 진영 사이를 누비며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될 수 있는 한많은 적기에 총탄을 퍼부었다. 마침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일본 비행편대는 기술을 돌렸다. 오헤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누더기가 된 그의 전투기와 함께 항공모함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오헤어 중위 혼자 모함과 거기에 승선해 있던 장병 800명을 구해낸 것이다. 적기 구대를 혼자서 물리치고 항모에 착함한 오헤어의 와일드캣 주위로 온 장병들이 몰려들어 환호했다. 오헤어는 이 공로로 전쟁 영웅으로 인정받아 최고 무공훈장인 의회 명예훈장 등 여러 개의 훈장을 받고 중위에서 단숨에 2계급 특진 소령으로 진급했다. 1945년 6월 22일 부치 오헤어는 훈장을 받고 1년 뒤 한 공중 전투에서 분투 끝에 장렬히 산화한다. 알 카포네 조직의 변호사였던 이지 에디의 정식 이름은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였고 부치 오헤어 소령은 바로 그가 목숨을 걸고 정의감을 일깨워주려 했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정의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들 부자의 삶을 호국의 달에 생각해본다.